예, 준비된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연속되는 현대제철 중대재해를 규탄하는 현대제철 5개 지회의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저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 참석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대원 금속노조 인천지부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기 금속노조 포항지부 현대제철 포항지회 지회장님이신가요? 예,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정식 금속노조 인천지부 현대제철 인천지회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채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 현대제철 순천지회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승환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당진지회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명희승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당진 하이스쿨 지회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근 정책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대경 쟁의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딴 중대재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금속노조 5개 지회 금속노조 대표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지난 14일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20대 계약직 노동자가 100도가 넘는 쇳물 찌꺼기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현대제철은 죽음의 공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당진공장 가스 누출로 인한 사망, 올해 2월 당진공장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사망에 이어 만 3개월 만에 3명, 한 달에 1명꼴로 노동자가 희생되고 있습니다. 22년 중대재해법 이후로만 봐도 자회사와 건설 하청 노동자까지 7명이 현대제철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이번 재해 또한 예고된 재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재해도 위험작업이 수반되는 업무에 숙련도가 낮은 인턴 계약직 노동자를 배치했고 기초적인 방호 장비인 안전고리를 체결조차 할 수 없는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죽음의 행렬은 안전을 도외시하는 경영진에게서 비롯됐음이 분명합니다. 지난해 3월 가스 누출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대제철 서강현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뿐이라는 것이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안전경영 의지가 전무하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전경영을 도외시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현대제철의 행태는 노사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제철은 임단협 결렬로 인한 노동조합의 쟁의에 창사 이래 처음인 공격적인 직장 폐쇄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노조가 쟁의 행위를 중단하는 양보로 직장 폐쇄를 철회했지만 이후 교섭은 또다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더 이상 현대제철이 스스로 작업 환경을 개선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현대제철에 대한 전사적인 산업안전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을 명령해야 합니다. 당진공장, 포항공장 등 사업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특별 감독과 안전진단 명령은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신뢰에 입각한 노사 대화 없이 작업장 안전과 보건은 확보될 수 없습니다. 현대제철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노사 대화에 나서 임단협을 원만하게 타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의 노동자와 진지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이렇게 취지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금속노조 포항지회 지회장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예, 저는 금속노조 포항지부 현대제철 지회장 이동기입니다. 지난 14일 13시 10분경에 우리 100톤 전기로 전극봉에
지금을 제거하던 중 우리 한 동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동지는 29살의 청년이고 추락하면서 아프다는 말 한마디, 뜨겁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회사의 부실한 안전관리 체계가 불러온 참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크게 두 가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제철은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곡된 여론들이 현대제철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현대자동차만큼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언론들은 현대자동차만큼 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공장의 문제가 포항공장을 어수선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습의 문제 또한 현장의 분위기가 어수선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가와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집 내부가 화목하고 평화로워야 이런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공장의 현장은 엄청나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또 이 제2의 제3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설비의 문제입니다. 요즘 신설되는 전기로 설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과 작업의 강도가 완화되고 이런 리스크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설비들이 많습니다. 지금 포항공장의 설비는 40년 이상 유지된 설비입니다. 그 와중에서 해마다 철강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선비, 안전 개선비, 그다음 설비 유지비에 대한 비용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기로 사업장은 이런 설비 유지 보수 비용들이 줄어들면 이것 또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언론들 모든 분들이 우리 현대제철 설비 투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철의 산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현대제철에서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인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발언 이어 듣겠습니다. 최정식 인천지회 지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인천지구 현대철 지회장 최정식입니다. 1994년 기준 매출 1조 원 규모의 현대철은 30년이 지난 현 시점 매출 25조 수준의 글로벌 종합 철강 회사로 비약적인 압축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함의 이면에는 악명 높은 재해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따라야만 했던 어두운 그림자가 양존합니다. 현대철은 1600도의 용광을 생산하고 1200도의 중간 소재를 다루며 염산과 같은 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대규모 장치 사업장으로서 24시간 풀가동 체제의 특성상 70%의 노동자가 야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조건이 매우 열악함은 물론이고 안전과 건강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인천, 포항, 당진, 순천 현대철 5개 공장의 1차 고용, 2차 고용, 3차 고용을 포함한 지난 5년간의 휴업재해는 약 1천여 건이고 비휴업재해는 3천여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월 단위로 환산을 하면 휴업제에는 매월 17여 건, 비휴업제에는 매월 50여 건이 발생하여 상시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사고는 지난 20년간 84건으로 매년 4명 수준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자료는 현대해철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통계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강현 사장의 1년 6개월 동안 23년 12월 당진 공장 추락사, 24년 2월 인천 공장 질식사, 24년 12월 당진 공장 질식사, 25년 2월 당진 공장 추락사, 25년 3월 포항 공장 추락사로 연속되어지는 무려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의 원인을 첫째,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행정소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둘째, 대표이사의 악덕 경영과 자질 부족, 안전 불감증을 지적합니다. 현장에 이해가 부족한 재무통의 서강현 사장은 단기적인 실적에 집착한 나머지 노동자를 이윤 창출의 도구나 비용으로만 취급하여 무리한 구조조정과 정기직의 자리를 계약직으로 대체하는가 하면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외면하고 교섭장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로 교섭 해태와 직장 폐쇄, 노동 탄압으로 극한의 분쟁을 조장하였고 이는 결국 노사관계의 악화와 현장의 불안감을 유발하여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지는 비극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의 회피 목적으로 노사합의 없는 SCR, 일명 10대 핵심 안전수칙을 일방적으로 운영하여 휴업재해제에 대한 징계를 회부하고 이중 가해를 하는 악덕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사법부, 시민들께 촉구드립니다.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의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철저한 수사 처벌, 재발 방지를 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하여 제철 노동자의 안전권과 건강권의 보장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현대해철과 양재동 수뇌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노동조합은 현장의 불안과 고질적인 희생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와 함께 노사관계 악화는 현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중대재해로 이어짐을 명심하여 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찾기 위한 노동조합과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영채 순천지회 지회장님으로부터 기자회견 낭독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조조정이 결국 한 생명을 빼앗았다. 현대해철 포항공장 중대재해자의 명복을 빌며 현대해철은 글로벌 철강산업의 과잉생산,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의 국내 유입, 국내 건설경기 최악의 상황, 트럼프 관세 부과 등 대내외 경영 환경의 악화에 따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노동자들에게 포항 제2공장 폐쇄가 여의치 않자 희망퇴직 강요, 전환배치 강요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2공장에 근무하던 젊은 인턴 사원이 제1공장으로 전환배치되면서 생소한 일을 하다가 비명 행사하였다. 이미 예견된 비극이다. 현대해철은 비상경영 선포 이전부터 안전보건 예반 비용을 대폭 축소했다. 제철소는 작업 환경이 매우 위험하다. 다른 어떤 곳보다 안전보건 예반 비용을 늘려 재해를 방지해야 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철 경영진은 그 비용을 축소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중대재해 비중이 훨씬 높아졌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현대철 공장 내에서만 6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현대해철은 2015년부터 제초소 내 안전문화를 장착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선정해 10대 핵심 안전수칙을 운영 중이다. 함께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사실상 징벌 제도이다. 안전사랑카드란 듣기 좋은 표현으로 이 카드가 발부된 개인이나 팀에게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를 인사위원회에 해부한다. 하청 노동자, 외주협력사 등에게는 당일 퇴출, 영구 퇴출 등 하청업체에게는 벌점에 따라 입찰 제한의 제재를 받는다. 재은폐나 재축소의 또 다른 빌미를 작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재해 당사자의 책임이고 회사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재해 방지를 위해 생산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반드시 더 강력히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한 현대제철의 전면 특별 근로감독을 시행하라. 하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현대제철 경영진을 즉각 처벌하라. 하나, 현대제철이 시행하고 있는 SCR 운영에 전면 재수정하라. 하나, 현대제철은 구조조정 중단하고 안전보건 예방 비용을 즉시 원상 복구하라. 2025년 3월 19일 이상입니다. 예, 준비된 기자회견 내용 진행했습니다.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 중입니다. 현대제철의 중대재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제철 사측에 매우 안일한 이런 그 노동자 건강, 생명 문제에 대한 그 인식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가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책임 있게 조사와 수사를 진행을 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심각하게 의문입니다. 한노위에서 이 현대제철 반복되는 중대재해 문제와 관련해서 현안 질의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부와 현대제철 사측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현대제철에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런 공장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책임을 묻는 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